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사실상 유로존 산업 생산은 좋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 시각이 점점 가까워오자 QE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도 출발 괜찮았지만 점점점 낙폭을 키우면서 전강 후약 패턴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어제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웠었는데 우리로선 오늘 이벤트 데이를 또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통의 금리 결정 결과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한데요. 개장 전 간밤의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유로존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0.4%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호조세는 한 달 만에 큰 폭의 개선세를 띈 프랑스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지수는 그렇지만 다우지수가 15,000선이 일주일 만에 붕괴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유로존의 4월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증가하며 지표는 비교적 괜찮았음에도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3대 지수는 1%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을 이루 국영 방송사를 폐쇄하자 정부 불안까지 심화된 것입니다. 영국이 0.6, 프랑스 0.4, 독일 증시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5월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1,387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적어서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올 회계연도 누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적자 개선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데이를 맞아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개장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특히나 막판에요. 변수가 좀 중요한 동시만기이기도 합니다. 오전장 개장한 지 한 1시간여 지나면 금리 결정 결과는 받아들게 될 텐데 개장 전 먼저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미디어플렉스 점검부터 받아볼까요? 네, 미디어플렉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1% 상승했습니다만 장중에 주가는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점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디어플렉스 개봉작 흥행 돌풍 지속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고 3D를 비롯한 이런 초호화 캐스팅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좀 안 좋을수록 지금 가장 좋은 흥행을 하는 데는 영화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업종 대비 저평가 매트도 말씀드린 바 있고 하반기 갈수록 지속적으로 영화에 대한 흥행 모의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D 등의 부가 판권 매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밸류에이션 5,700원대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관과 여기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하게 봐야겠고요. 워낙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만 시장 보시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대응 꼭 준수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여성 패션 업체인 대현이라는 종목이라고요. 네, 방송을 진행하시는 에리나엑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여성복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현이라고 해서 백화점과 대리점 전국 364개의 유통망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블루페페, 시시콜렉트, 모조 에스핀, 여자 원피스라든가 자켓, 스커트 이런 4개 브랜드를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2월에 신규 브랜드 2회를 런칭을 했고요. 브랜드별 매출 비중은 모조 에스핀이 22.1%, 즉 98.1%, 전체적으로 여성 의류복 위주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화점과 가두점, 상설점 비중이 53이고 53, 24, 23으로 백화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외형 성장세 지속입니다. 신규 브랜드 두엘이 올해와 내년도에 걸쳐서 이제 외형 성장이 되고 있고 2014년과 2015년도에 이익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두엘의 매장 수확대가 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36개에서 올해 말 누적으로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말 기준 54개가 오픈되면서 가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150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400억, 내년도에는 600억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런칭 1년 만에 이 두엘이 지난 3월에 영캐주얼 부분 판매 순위 8위를 기록을 했고요. 브랜드가 이 정상 가판에 매율이 높고 이 수수료를 낮아서 향후 이익률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 전사 평균을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관광객 틈수를 두시는데요. 백화점 매출이 중국 관광객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모조 에스핀, 여자 원피스 자켓, 스커트, 디자인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중국 내 매출도 500억 이상 나오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에 비해서 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롯데 본점을 비롯한 전국 백화점 매출에서 인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40%, 순이익은 50% 증가한 130억과 10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9.3배 수준인데 2014년까지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돋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의류업체 평균이 그다지 큰 실적이 아닙니다만 밸류에이션 PER 11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성장성을 감안해서 PER 13배를 적용하더라도 3,000원대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오늘 대연을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00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대현. 아직 한 2,000원대 초반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할 경우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300원과 2,400원 사이의 밴드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50원 하회 좀 짧게 보겠습니다. 2,000원 초반대 이 가격대 좀 하회하면 제가 2,0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대 하회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초가 공략 종목 대현 설명 강정훈 부장님 통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13일) 이벤트데이 목요일 우리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외국인들 투매가 계속됐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쪽의 집중적인 매도, 이 패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흘간 외국인들은 2조 넘는 돈을 순매도해서 자금을 빼나갔는데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은의 6월 금통위 통한 금리 결정도 이루어질 텐데 금리는 동결이 현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출발 상황부터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임형식 전문가님과 하나대투증권의 정명권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임형식 전문가님께서 전일 1,900을 위협했던 코스피 오늘 출발 상황 살펴주시죠. 네, 현재 금일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도 소폭의 내림세로 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포인트 하락한 1,905포인트, 간신히 1,9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있네요. 역시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 현대차가 금일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혼자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서 수급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도 여전히 SK텔레콤이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전자가 최근에 낙폭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일제히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그나마 수주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단기 반등 모멘텀이 충분히 그 반영이 돼서 그런지 상승 탄력은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 업종,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부터 하위 종목까지 일제히 뭐 눈치 보기, 관망세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물은 247.20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1900 아슬아슬 지키며 출발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상황을 보니까 니케이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1.89%, 거의 한 2% 가까이 개파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변수가 있는 날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고, 일본은 더 크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전일 외국인들의 매물이 제법 크게 나와서 밀렸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어떤가요? 예, 오늘은 이제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는 구간을 지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폭 눈치 보기 이제 보합 장세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초에 대비해서는 한 1포인트 정도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약보합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업황 기대감 있는 피팅 업체랑 최근 경기 방어를 주목받고 있는 홈쇼핑, 그리고 이제 제약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도 전일에 사실 장중에 550 라인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종가상 조금 역시 막판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파란불 보여주면서 좀 안타까움을 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소폭 하락하는 출발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은 아시겠지만 이벤트 데이입니다. 무엇보다 선물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동시만기, 영어로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들 하는 날인데요. 과연 이 변수가 얼마나 시장을 괴롭힐지 삼성전자 때문에 괴로운 시장에 역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간단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약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많이 얘기가 하네요. 네. 현재 뭐 외국인들이 그 이번 만기일에 그 출회될 수 있는 거래 그 잔고 이경은 뭐 한 2천억 내외입니다. 그러나 한 1,000억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6월물과 9월물 스프레드 차이에 따라서 과연 그 9월 선물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일 같은 경우 6월물, 9월물 그 선물 스프레드를 보면은 어제까지 이론 가격인 뭐 1.57을 상회하면서 상당히 순조롭게 롤오버가 되었었는데, 장 막판에 1시간을 앞두고 그 이론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즉,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그 9월물 선물 그 매도 포지션이 약 한 3만 계약 이상이 롤오버가 됐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선물 매도를 9월 달까지 그 연장한다는 것은 향후 6월 만기 이후에도 시장을 좀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치 차원에서 향후 뭐 경제정책 변수에 따라서 뭐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어차피 6월물의 경우는 베이시스가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9월 선물의 그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점을 면밀히 그 살펴봐야겠고, 당일 계속해서 뭐 전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 선물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지 점검을 해야겠고요. 전에 뭐 긍정적인 요인은 비차익 쪽에서 매도세가 그 진정이 되고 소폭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스켓 매매가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뭐 설사 한 1,000억 원 정도 금일 장중이라든가 장막판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적극 선물 쪽과 대형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충격은 뭐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이런 의견만 있을까요? 우리 오늘 또 저와는 처음 함께 하시는 정명권 연구원님의 만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세요? 예, 저도 오늘 만기에 따른 큰 충격을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시각이
뭐 브라질 해화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펀더먼털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한 덕분에 이제 엔화가 이제 또 안전자산을 주목받으면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유출할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만기 충격에 대한 이런 고려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하락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머징 마켓 자체에서 이제 자금이 좀 유출이 되는 흐름 계속 큰 그림 쪽에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소폭 매도 우위 쪽에는 일단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6월 동시만기를 맞아 특별히 선물 그리고 옵션 쪽에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 듣는 시간 특별히 마련해봤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보죠. 궁원배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심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만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예상 물량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우선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네. 5월 옵션 만기 이후 이렇다 할 특정 주체의 대규모 차익 매수의 유입이 관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체별 차익 매수의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근본 동시 만기에 우려해야 할 단기 차익 물량은 한 2,500억 정도로 만기 부담은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 외국인의 비차익과 개별 종목 매도 스탠스가 연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물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비차익 부분에서의 매도세 둔화 여부가 금일 만기 당일뿐만 아니라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급의 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동시 만기는 다른 동시 만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급 분석은 물론 중간 배당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올해 당사가 추정한 중간 배당 수익률은 0.06%로 이전 전년과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으로 인한 총 교체 종목 수가 7종목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의 리밸런싱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산정 적정 이론 스프레드는 1.4포인트로 현재 스프레드는 이론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금일 매도 소폭 우위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로는요. 만기 부담 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차익 거래는 중립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요.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통한 개별 종목 매도와 바스켓 수요인 비차익 부분에서의 매도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급은 소폭 매도 우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선물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반등 시에도 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종목들과 동반된 흐름이 아닌 삼성전자만의 단독 반등이 나올 경우 현물 대비 선물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되며 이는 베이시스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일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역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어려운 얘기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올라도 떨어져도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십니까? 우선 삼성전자가 지금같이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네. 선물 외국인 자체가 이제 매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그 국내 지수 비중 중에서 유동 시총 비중으로 24.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과 동반된 비슷한 흐름이 아닌 삼성전자 단독만의 흐름이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즉 네.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위든 아래든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경우에 선물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향후 흐름을 보는 데 있어 삼성전자와 비차익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인가요?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존에 작년 8월에 대규모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청산되는 것이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작년 8월 대규모 유입된 외국인들의 물량은 약 3.1조 원 정도로 ETF를 통한 우회 청산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청산이 완료되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일부 ETF를 통해서 청산이 실패한 물량들이 오늘 선물 외국인 매도세가 더 출현된다면 그러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 변수, 비차익 역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저희가 특별히 한번 전망과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이제 외환시장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또 일본이 급락하는 원인, 엔화 가치, 달러 가치 등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달러원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RBK 투자증권으로 가보죠.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이 또 변수 걸려있는 날입니다. 달러원 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2.45원 하락한 1131.15원의 장을 시작했다가요. 현재 낙폭을 많이 축소한 상황입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미 달러화가 방향성을 상실한 가운데 엔화하고 유로화에 대비 약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의 경우에는 96.04엔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02엔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388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23달러 상승하였는데요.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진행되는 엔화 약세는 최근 들어 엔화 숏 포지션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급격하고 과도한 약세 현상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미 FOMC 회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5월 미국 소매 판매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논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에 부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간밤에는 달러화가 약보 합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6월 금통위가 예정된 가운데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보 합세를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나 1120원대 후반에서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정된 6월 금통위에서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역치어리딩 효과 등 부정적인 요인 등이 있고요. 22 호주 중앙은행 등 5월 정책금리를 인하했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에서 6월 달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에 따라서 대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책카드를 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6월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는 원화 대비 하락 압력을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급상으로 전일 중공업체 내공 물량에 대한 소문으로 달러 매도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금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일 밤 발표되는 5월 미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미 FOMC 영향으로 미 달러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 달러 매도 물량이 금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0원대 후반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23원에서 1137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오늘 금통이 걸려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있으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인 것 같습니다. 1120원 깨지는 그런 가능성은 낮게 보고 계시는군요. 김수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6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38만 원대 초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 전날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금통위가 겹친 날 1902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싸다라기보다 사실상 여기서 용기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몇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의 똑같은 이슈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코스피 삼성전자 걱정이 큰데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금일 소식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가에서 글로벌 그런 펀드가 이탈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비중이 약 한 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 4조 원 이상의 매도 금액이 나왔는데 이 중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금액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조 3천억에서 5천억이 출회됐거든요. 네. 그만큼 현재 뭐 내부적으로는 뭐 향후 스마트폰에 대한 뭐 실적 전망 하향, 이것이 뭐 포인트가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 동향을 봤을 때는 역시 한머니가 이탈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뭐 여유 있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 대기하고 있는데 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황색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즉 급한 사람들은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체적인 그런 그 글로벌 환경 변수에 따라서 자금이 그 이동하는데 그런 뭐 일부 급한 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뭐 내년도에는 유동성 축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축소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안전 자산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한머니성 자금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주력이 돼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국내 그 섹터를 보면은 한 바퀴 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압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소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150만 원에서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 외 기타적인 그런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다음 주 그 연준님 회의도 있고요. 계속해서 뭐 6월 달의 경우에는 혼조 국면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그 전망이 더 궁금한데 말이죠. 코스피가 뭐 살짝 뭐 장중에 혹은 오늘 종가상 조금 깬다 할지라도 1,900을 곧바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지켜줄 것인지와 삼성전자도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하락세가 진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권 연구원님께 추가 질문 드리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한국 시장에 사실 삼성전자만한 주식은 다들 없다는 걸 이제 다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왜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부터 이제 자산 배분의 그 전략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헤와라가 지금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토빈세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를 보신다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은 선진국 쪽으로 흘러간다고 또 안전 자산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만기 이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압박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충분히 빼지 않았나 봐요. 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치 쪽으로 따져봤을 때는 싸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네. 글로벌 미국 증시에 대비했을 때도 애플은 미국의 이제 시장의 PER에 비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시장의 PER이 한 11배 정도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할인율이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과연 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글로벌적인 시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1900에 대한 그 지지 신뢰도는 생각보다 낮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올해 들어서 거의 사실상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데 그러면 2차 지지라는 그러니까 소위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185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고객님들한테는 1900에서 살까요? 물어보시면 다 사지 말라고 하시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1900 깨지면 사라? 기다려라?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수급을 제가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은 사실 진짜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 무슨 네. 종목보다도 이거 사야 될 때야? 진짜 위험할 때 이거 판단이 안 서요. 네, 항상 그 외국인의 그러한 그 수급, 이러한 그 유출입이 반복될 때 항상 여러 가지 뭐 정책 요인도 있는데 그 기준 잣대는 환율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환율 마지막 시간에 뭐 소개를 해드리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환율의 긴 추세를 보면은 현재 그 1130원, 1140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엔화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는 수출 관련주가 타격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뭐 다시 한번 그 안정적인 그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대기업들의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국내적인 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환율이 적어도 뭐 1200원대를 향해서 올라갔던 적이 그 다반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월봉 추세를 한번 뭐 크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작년도 그 4월 달이죠. 이맘때인데 뭐 한 1,200원대 부근까지 갔죠. 이때 뭐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출구 전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환율이 1,150원대 이하에서만 놀아준다면은 그렇게 그 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기준점을 해서 1,150원 넘어가면은 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표로서 삼아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도, 9년도 저가 매수하고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량주에 대한 비중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휘둘리는 장세입니다. 지금 차익 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파생 시장에 대한 그러한 진입 시점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담보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면제해 줌으로써 차익 거래가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그 파생 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시장에서 아무래도 연기금 같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파워가 커져야 외국인들한테 휘둘리는 장세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기금을 조금 적게 사는 요즘 1,900에서는 사야 돼.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연기금이 적게 사요. 네, 예. 1850에서 사고 1900에서 사고 이런 모멘텀이 전개됐죠.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어느 시점에서 유입이 활발히 적어도 뭐 1,000억 원 이상 계속해서 한 3, 4일 지속되는지 보고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겠고, 지수는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900 정도 라인에서 연기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1,900 정도에서 사자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매수 주식 사는 시점의 타이밍은 연기금이 사는 타이밍과 맞추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각 현재 특징주 거래소 쪽 먼저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어닝 쇼크를 처음에 터뜨렸던 주인공이죠. GS건설이 오늘 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너 사퇴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책임 경영 차원에서 당연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GS건설보다는 이거는 뭐 자체적인 그런 뭐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뭐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됐고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반면에 요즘 그 대림 산업에 대한 그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요. 향후 뭐 발전소 부분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섹터의 경우는 현재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옥석 가리기에는 참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기업, 업황의 장단점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선별적으로 그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잠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어제 사실 조금 후에 수급 특징지도 보겠지만 게임비리 하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유중 얘기가 있더라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네요. 예, 지금 한 6.8 정도, 이제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상 증작 따라 발표가 나면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낮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게임비리 PBR이 한 21.8배 정도인데요. 위메이드가 이제 한 31.4배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점을 비교해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강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충분한 거래량이 좀 터져줬기 때문에 매물 물량은 대부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소화된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 때에 보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눠서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게임빌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 진입할 시점은 아니군요. 네, 일단은 오늘 내일 이제 지켜보고 충분히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남북 경협주 오늘까지 조금 약세라고 하는데 움직임 좀 알아보겠고요. 지금 주식 손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일단 예당의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서 테라리소스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또 테라리소스 어떤 흐름인지 같이 좀 이 밖에 특징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예, 지금 테라리소스 이제 예당과 테라리소스 이제 회장이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왜 자살을 했는지 대한 이유가 밝혀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을 때는 일단 최대한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모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뭐 섣불리 대응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상황을 봤을 때도 보유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 경협주의 흐름도 한번 보죠. 아직까지 뭐 지금 북한은 오히려 그 당국자 회담 깨진 것이 우리 남측 탓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요. 이제 뉴스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이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뭐 대표적인 로만손이나 이런 중식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되는 그 남북 경협주와 관련돼서는 그 하락의 여파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경업주에 대한 그 접근을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향후 쉽게 정세가 회복될 것이가 대한 의문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경업주들은 좀 피하시고 실적이 되는 경업주들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협주지만 같은 경협주가 아니다라고 펀더멘털이 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차별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에스텍스 그룹주가 지금 에스텍스 페노션 법정 관리 이후로 전후로 계속해서 좋지 않았는데 오늘 또 급등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전일 같은 경우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네. 아무래도 이러한 심리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뭐 엑스테스 그룹과 같이 경쟁력이 상승한 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뭐 퇴출되는 게 시장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 뭐 AIG라든가 그 다음에 지행 같은 투자은행들 공적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면서 경기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업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에 전격적인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그렇기 때문에 STS 그룹도 현재 법정 관리를 뭐 STS 페노션이 선택을 했지만 이후에 그런 나머지 STS 그룹에 대한 유동성 지원들이 좀 확고하게 즉 정부라든가 금융당국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공격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하겠다는 이런 자세 의지 표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TS 그룹의 경우에는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혼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바닥 저점, 물타기 이런 것은 뭐 금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뭐라 그럴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신 분들이야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에 급락 여파로 인해서 바닥이라고 들어갔던 분들 아니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경우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여기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업황이 회복이 되고 감자로 인해서 뭐 주식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과거 하이닉스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구조정 사례를 보면은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은 그 당시에 손실봤던 그런 주가를 회복했던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업 체질이 강화되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착실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뭐 코멘트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9시 30분 현재 코스피가 파란불이기는 한데 9시 한 28분, 29분에는 상승 전환을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이너스 0.6포인트 정도고요. 오늘 1901포인트까지만 내려갔었지만 1900을 지킨 이후 상승 전환까지 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저가 매수가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 계약수가 1600계약까지 개장한 지 30분 만에 아주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벤트 데이 오늘 전략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전일 거래소 외국인들의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4,200억 정도, 전일에도 4,000억 넘는 투매가 나흘 연속 이어졌는데요. 역시 한 2,500억 가량은 삼성전자 파는데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시고 역시 매수 1위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고요. 건설주 가운데 괜찮은 대림산업이 매수 강도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두 번째였던 것도 눈길을 끕니다. LG유플러스 샀군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역시 정리해봤습니다. 5위 정도까지만 봤는데요. 4거래일째 그래도 방어해준 기관, 레버리진 팔고 200 사는 모습 역시 이어졌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일단 방어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임영치 전문가님께 간단한 분석 듣고 역시 조언이 네. 더 오늘 궁금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역시 SK 하이닉스 빼놓고 그 업종별로 다양하게 그 시가총액 하위 종목군들의 매수세를 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월 23일부터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 공세가 강해됐는데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연기금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율이 좀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과 관련된 환율 상승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피팅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환율 이쪽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계속해서 조선 건설 쪽으로 수주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기계 섹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임영식 전문가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은 환율 관련해서 잘 봐야 되고 역시 기계 업종에 주목하자. 네, 최근 들어서 동양기전이라든가 그 에버다임 이런 소형 회사인데 그 동남아 시장에서 건설과 소규모 발전 이쪽 시장에서 수요가 틈새 시장 속에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눈여겨봐야겠고요. 최근에 해양 플랜트, 어제 삼성중공업이 또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들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라든가 피팅 관련주 수급을 보시고 대응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기계 쪽의 틈새 종목들 잘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4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사실 그 앞서 이틀 연속 샀던 거 다 반납했던 그런 날인데요. 가장 많이 정리한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 150만 주 블록딜 얘기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제일 많이 정리했고요. 그 밖에 소재 쪽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SFA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정리했고 산 쪽은 파트론과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눈에 띕니다. 게임빌 다섯 번째로 팔았네요. 게임빌 어제 하한가 보냈는데 기관은 제일 많이 게임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어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수급이었다 보여지고요. SM도 어제 신저가 찍게 한 주체는 기관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네요. 사상 최대 수주 얘기가 있었지만 엑세스파이어도 기관은 약간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산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되돌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4월, 5월 매출이 한 700만 달러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최근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었던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중국 모멘텀을 다시 환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양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만한 삼성전자의 그 매도세에 따른 부품주들의 급락들인데요. 부품주들이 급락을 했지만은 삼성전자의 추세를 계속 따라가진 않고 파트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옵트론텍 같은 여러 가지 카메라 부품주들을 관련해 가지고 급하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외국인들 기관들이 재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론 같은 경우는 개설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금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 부품주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시장 매도세에 대한 어느 정도 한 발 비켜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실적이 따르는 부품주들을 선별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반기에 노트3 모멘텀까지 기대해 본다면은 아직은 부품주에 대한 그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IT는 죽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역시 종목을 고를 때도 그렇고, 시장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실적주는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이제 시장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현재 IT만큼 성장세와 실적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매도 압박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면 또 금방 그 실적에 따라서 후행하는 모습을 충분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파트론이나 옵트론텍 같은 뭐 전체적인 조립이나 카메라주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매수 타이밍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격언이 떠올려지는 그런 또 조언이었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한마디도 기억나시죠? 수주 모멘텀 있는 그런 기계 섹터 잘 보자. 환율도 변수로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 수요일에는 김용준 멘토와 남은우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마이너스권의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코미코, 후성까지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많이 밀리는 모습 마이너스 9%, 코미코가 마이너스 2%, 후성이 마이너스 3%대의 수익률이고요. 현재 플러스권은 두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플러스 2%, S에너지가 플러스 0.6%,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통신주의 흐름이 연일 좋은 가운데 역시나 LGU 플러스 43%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GKL이 7%, SK하이닉스가 8%, 신도리코가 0.6%, 반면 SBS는 밀립니다. 마이너스 5%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신규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은우 멘토님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대림산업입니다. 1분기 경우 수주 고갈에 대한 문제가 좀 나타나기는 했지만 2분기부터는 수주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또한 자회사의 실적 호전세 역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림산업의 매수가는 94,000원,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9만원입니다. 자, 이어서 대림산업 현재가 흐름부터 짚어봅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93,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오늘 대림산업 관심주로 제시하신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종목에 관한 투자 전략 살펴주시죠. 예, 전일 투자 관심 종목으로 대림산업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대림산업의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 1,500원 정도 내림세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림산업의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말씀해 드렸었고요. 그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왔고요. 4월부터 급증한 수주가 지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대형주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외국인이 매도한 날은 단 이틀밖에 되지 않고요. 그 매도 규모도 5,000주도 채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연속 10일 연속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지분이 38%대에서 40%로 약 2%가 늘었습니다. 기관들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매도 규모는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매도 창구 모건스탠리보다는 매수 창구 골드만삭스와 HSBC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대비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시장 대비 조정이 없었다 보니까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림산업이 점진적인 지금 조정이 지금 장 초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관심으로 들었던 부분들은 바로 2, 4분기에 급격히 증가된 수주 물량과 그리고 대구의 물사업 관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이 녹아 있고요. 일단 대림산업의 자회사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 현재도 좋은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림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건설 업종 자체가 조금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 보이는 그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 건설 산업의 어떤 수익성 모델로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93,000원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었다면 현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해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밀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매수 타이밍은 오늘과 그리고 내일 정도 주말까지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전략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설주의 흐름은 조금 부진하기는 하지만 2분기부터 수주가 급증될 것으로 보이는 대림산업, 전일에도 외국인이 많이 담았고요. 이 향후 수익률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플러스 맞는데 코스피는 빨간불 조금 반납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외국인들도 선물 매수 강도를 약간씩 떨어뜨리면서 선물 쪽의 변동성을 계속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일본 시장 보니까 일본 니케이가 약 한 일주일 만에 다시 13,000엔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이제 100엔대 다시 들어가기 조금 힘겨워지고 사실상 95엔대에서 자리 깔고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자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주식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뉴스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밀리는 이유도 사실상 BOJ 전후로 해서 또한 모멘텀을 전혀 못 받은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중앙은행발 이제 시장이 가는 그런 거품 파티는 끝났다 이런 경고성 멘트가 계속 나오네요. 중앙은행이 사실 통화를 자금을 한 12조 달러를 2008년 이후로 많이 풀었죠. 근데 푸른 나라들을 보면 사실 미국과 유로존, 그다음 일본 외에는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돈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버블이냐라고 본다면 시장 모습으로 봤을 때 버블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그들의 얘기는 자산 어떤 버블로 인해서 거품 파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자본을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리로 돈을 받았던 투자가들이 이것을 다시 이머징 마켓 투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그 돈을 되갚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 주가는 좀 빠지고 환율은 절하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버블이 제 예상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일시적인 그 조정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일단 이번 BOJ 회의 이후에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추가 일단 부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딜러들도 보니까 엔달러 한 93엔대까지 더 오히려 엔화 강세 쪽으로 전망을 했던데요. 엔화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92.89 정도까지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지점에서 바운딩이 아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승 이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엔화는 제가 볼 때는 92엔대 한번 보면 다시 110엔대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엔화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렵죠. 이것은 그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에 대한 문제나 경제적인 침체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지금은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유로존의 경기 방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확산시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엔화는 제가 볼 때 다시
92엔대 후반부까지 왔다가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아무 대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없었죠. 아마도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뭐 타격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 일본이 보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1%까지 갔다 지금 0.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관망 모드로 본 것 같고요. 만약에 가을에 아베 신조가 얘기한 것처럼 법인세 감면 대책을 만약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그것이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으로는 일본이 결국 상승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본 니케이 어디까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엔화가 체험의 예상대로 92엔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10엔대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주가는 지난번 고점을 다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다 눌림목 관점에서 지금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관한 조언을 여쭙고 싶은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한국은행의 6월 금통위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의 뭐 전문가들의 100이면 100 다 동결 예상한다는데 이사님도 그러십니까? 옵션 만기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옵션 선물 만기 네네. 입장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환매를 얼마나 해주게끔 기관이 유도하느냐 여기에 관련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26,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죠. 추가적 매도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이 잘 이용만 한다 그러면 오늘 주가는 예상 밖의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9조 5천억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진짜 악의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들이 선물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로스컷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100%가 거의 동결로 인식하고 있죠. 시장 분위기상으로도 동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때까지 행했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1월부터 지금까지 채권 시장과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채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베팅했다면 동결을 했고요. 동결을 주장했던 지난달에는 인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0% 인하를 너무 자신하고 있을 때 한국은행이 지금의 패턴대로 한다면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0.50bp까지는 내려줘야 한다고 지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0.25 정도는 남아있어서 이것을 이제 바로 쓸지 시간을 두고 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단은 콜이 한 250위까지 열려있고요. 하단은 한 245까지 열려있다. 요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관련해서 역시 수급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 쪽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03선 다시금 뭔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도 다시 부합권으로 돌아와서 빠지진 않지만 오늘 또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뒤늦게 반등한 코스닥이 괜찮네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